여러분, 추석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추석이 되면 참 묘한 기분이 들어요.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을 보러 가는 길은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 기대 뒤에는 늘 따라오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바로 건강 문제예요. 오늘은 추석 음식이 가진 전통적인 의미와 함께 왜 이 음식들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 긴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고개도 끄덕이고 맞아 하고 공감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석 음식의 뿌리부터 짚어볼까요? 추석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려 지은 농사가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잖아요. 그 수확물을 가지고 조상님께 감사의 제를 올리고 또 온 가족이 나누며 먹은 게 추석 음식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편이 있죠. 핵곡식으로 빚은 송편은 그해 첫 수확의 기쁨을 담은 음식이에요. 게다가 송편을 빚으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게 또 하나의 전통이었죠. 어릴 때 할머니가 송편 빚으시면서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낳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즐겁게 하려는 지혜였던 거죠. 그 외에도 나물은 1년 동안 말려두었던 묵나물들을 꺼내 조리해 먹는 의미가 있었어요. 지난 계절의 수고를 다시 꺼내 되새긴다는 뜻이죠. 또 저는 원래 제사상에 올리던 음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하면 전이 당연하게 된 겁니다. 즉, 추석 음식은 단순히 맛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조상께 감사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함을 나누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 있는 음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먹거리가 귀하다 보니 송편 몇 개, 나물 몇 숟가락만으로도 충분히 풍성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먹을 게 넘쳐나고 음식의 양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기름에 지글지글 부친 전, 기름기 가득한 갈비찜, 달콤한 잡채, 기름을 흠뻑 머금은 튀김. 맛은 최고지만 한꺼번에 먹기엔 몸이 감당하기 힘든 음식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 한 장에 들어가는 칼로리를 아세요? 고기전은 한 장만 먹어도 밥 한 공기랑 맞먹을 정도의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을 한두 장만 먹지 않죠. 송편도 마찬가지예요. 송편은 쌀떡이라서 소화가 더디고 속에 들어가는 소에 따라 당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명절이 끝나면 몸이 무겁고 속이 불편하고 체중이 확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에 흔히 생기는 건강 문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병원에는 늘 같은 증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혈압과 혈당의 급상승. 평소에는 싱겁게 먹던 분도 추석엔 간장에 푹 절인 음식이나 양념이 센 갈비찜을 많이 드시게 되죠. 나트륨과 당분이 확 늘어나니 혈압과 혈당이 같이 치솟습니다. 둘째, 소화불량과 체함. 평소보다 훨씬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니 위장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위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과식해도 체기가 금방 올라옵니다. 셋째, 체중 증가와 피로감. 연휴 내내 먹고 앉아있고 TV 보면서 움직임이 줄다 보니 몸무게는 쑥 오르고 몸은 더 무겁게 느껴지죠. 이 세 가지는 사실 누구나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도 명절 지나고 나면 이번에도 과식했구나 하면서 한동안 죽이나 샐러드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석 음식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즐거움이잖아요. 이번 추석엔 전 안 먹어야지라고 다짐해도 막상 식탁에 앉으면 그 다짐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을 안 먹으면 괜히 서운하잖아요. 답은 단순합니다. 조화롭게 먹는 것.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즐기면서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전을 먹을 때는 꼭 나물을 곁들여 보세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기름기도 잡아줍니다. 송편을 먹을 땐 따뜻한 대추차나 꿀차를 함께 마시면 속이 한결 편해져요. 갈비찜도 무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즉, 명절 음식은 이건 몸에 안 좋아라며 멀리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궁합을 맞추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매년 추석만 되면 혈당이 확 올라서 명절 끝나고 병원에 꼭 들르곤 했대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는 식탁에 앉을 때 먼저 나물을 집고 그 다음에 두부전 같은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송편을 조금만 드셨습니다. 또 기름진 음식은 김치랑 꼭 같이 곁들이셨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명절이 끝나고도 혈당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바로 먹는 순서와 궁합의 힘이에요. 정리해보면 추석 음식은 전통적으로 풍요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현대에는 건강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전통의 의미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명절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첫걸음, 바로 추석 음식의 전통과 건강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상차림하면 어떤 음식들이 떠오르세요? 송편, 전,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그리고 과일까지. 듣기만 해도 벌써 배가 부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음식들이 그냥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조합으로 먹으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송편 달콤함 속에 숨어있는 포만감. 송편은 추석의 상징 같은 음식이죠. 핵곡식으로 만든 반죽에 깨, 콩, 밤, 팥 등을 넣어서 빚습니다. 그런데 송편의 재료를 조금 더 깊이 보면 각각 건강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깨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콩 단백질이 많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밤 소화가 잘 되고 비타민C도 들어있어서 면역력에 좋아요. 팥 이뇨 작용을 도와부기를 줄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찹쌀이에요. 찹쌀은 소화가 느리고 당을 빨리 올릴 수 있어서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송편을 먹을 때는 따뜻한 꿀차, 대추차 혹은 보리차를 곁들이면 좋아요.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송편만 단독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차와 함께 천천히 즐기는 게 건강한 방법입니다. 전 느끼함을 잡아주는 나물과의 궁합. 추석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전이죠. 고기전,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종류도 다양하고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도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기름에 부쳐서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두 장만 먹어도 밥 한 공기 칼로리와 맞먹는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궁합이에요. 전과 가장 잘 맞는 건 바로 나물류입니다. 시금치나물 섬유질이 풍부해서 기름기를 잡아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고사리나물 단백질과 철분이 있어 전의 영양을 보완해줍니다. 도라지나물 사포닌이 있어 기름진 음식 먹고 답답할 때 속을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을 먹을 때는 꼭 나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먹으면 기름진 전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갈비찜 무와 최고의 조합. 갈비찜은 추석상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양념에 푹 졸여낸 갈비찜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갈비찜은 고기 기름이 많아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무예요.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인 디아스타제가 들어있어서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꼭 필요한 채소입니다. 게다가 무는 갈비찜의 양념 맛을 더 깊게 해주고 기름기를 흡수해서 전체 맛을 더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갈비찜을 드실 때는 무를 꼭 같이 드세요. 고기만 드시는 것보다 훨씬 소화가 편하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잡채 발효 음식과의 환상궁합. 잡채는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요. 투명한 당면에 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죠. 하지만 당면은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잡채와 함께 곁들이면 좋은 게 바로 김치 같은 발효 음식입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젖산균이 생기는데 이 젖산균이 장 건강을 도와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완화시켜줍니다. 또 잡채를 만들 때 고기와 함께 버섯, 양파, 시금치 같은 채소를 충분히 넣으면 훨씬 균형 잡힌 음식이 됩니다. 나물 다른 음식의 느끼함을 잡는 명약. 추석상에는 꼭 여러 가지 나물이 올라오죠.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 숙주 등등 사실 나물은 그냥 곁들이 음식 같아 보이지만 명절상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나물은 기름진 전, 갈비찜 같은 음식의 기름기를 잡아주고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영양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나물은 메인 요리의 보조가 아니라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 후식 이상의 의미.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게 과일이에요. 추석에는 핵과일이 풍성하게 올라옵니다. 때, 사과, 감, 포도. 이 과일들이 단순히 디저트로만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은 건강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기관지 건강에 좋아서 기름진 음식 먹고 나서 갈증이 날 때 딱입니다. 사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좋아요. 감탄닌 성분이 있어 술 마신 뒤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포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즉, 과일은 단순한 후식이 아니라 명절 음식으로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자연 비타민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추석 상차림은 그 자체로 음식의 궁합이 이미 맞춰져 있는 한상 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나물, 갈비찜에는 무, 송편에는 따뜻한 차, 잡채에는 김치, 그리고 마지막엔 과일. 이 조합들을 알고 먹으면 명절 음식이 더 이상 건강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을 채우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추석 음식은 맛있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 소화력이 약한 분들,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겐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죠. 오늘은 그래서 질환별로 추석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저건 우리 아버지한테 꼭 필요하겠다, 혹은 나도 이번에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마음속에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를 위한 추석 건강법. 명절 상차림은 보통 짭짤한 음식이 많습니다. 간장으로 양념한 갈비찜, 양념이 센 잡채, 기름에 부친 전까지. 이런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물을 적극적으로 곁들이기.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같은 나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이나 갈비찜을 드실 때는 꼭 나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과일 활용하기. 배, 사과 같은 과일에도 칼륨이 많습니다.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으면 단순히 입가심이 아니라 혈압 조절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물 자주 마시기. 음식을 짭짤하게 먹으면 갈증이 나죠. 이때 물을 충분히 마셔서 체내 나트륨을 희석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술 대신 물, 혹은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전통차를 곁들이는 게 훨씬 좋아요. 사실 고혈압 환자분들에겐 먹지 말라는 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갈비찜이라도 무와 함께 먹고 나물과 곁들이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추석 건강법. 혈당 낮추는 음식. 추석 음식은 대부분 탄수화물 폭탄이에요. 송편, 잡채, 튀김 이런 음식들은 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아예 안 먹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명절 분위기에서 혼자 안 먹는 것도 서운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함께 먹는 음식을 잘 고르는 것. 버섯 요리.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같은 버섯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을 줍니다. 갈비찜이나 잡채에 버섯을 듬뿍 넣는 게 좋아요. 두부, 콩 요리. 단백질이 풍부해서 당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두부전이나 콩나물 무침을 적극 활용하세요. 잡곡밥.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곁들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잡곡밥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명절에만큼은 가족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채소 무침. 오이, 브로콜리, 시금치처럼 섬유질 많은 채소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먹는 순서가 혈당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먼저 시금치나물 한 젓가락, 그 다음에 두부전 한 점, 그리고 마지막에 송편이나 잡채를 조금 드시는 거죠.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위장질환과 소화불량 관리. 명절에 가장 흔한 게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먹고 느끼한 음식을 자꾸 집어먹으니 위장이 버티질 못하죠.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천천히 먹기. 위는 음식을 넣고 소화 신호를 보내는데 최소 20분이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배가 불러도 뇌는 아직 배 안 불렀다는 신호를 보내서 계속 먹게 돼요. 그러니 명절에는 꼭 천천히 드세요. 발효 음식 곁들이기. 동치미, 깍두기 같은 발효 음식은 젖산균이 풍부해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고 국물 활용하기. 갈비찜 같은 음식도 국물까지 다 마시면 나트륨과 기름을 다 같이 섭취하는 셈이에요. 고기 위주로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어르신 맞춤 건강 관리.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나이가 들면 치아도 약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다 보니 명절 음식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리면 좋은 음식들. 연근조림, 무조림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요. 두부 요리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쉽습니다. 미역국 속을 편안하게 하고 수분 보충에도 좋아요. 또 음식을 준비할 때 어르신들에게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고 무리하게 맡기지 않는 것도 건강관리입니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쪼그려 앉아 계시면 허리와 무릎이 아플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추석은 모두에게 같은 즐거움이지만 몸 상태에 따라 주의할 점은 다릅니다.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조절,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 소화가 약한 분들은 기름진 음식 줄이기, 어르신들은 부드러운 음식 선택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못 먹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도 순서를 지키고 궁합을 맞추고 양을 조절하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 체했나봐 이겁니다. 그도 그럴 게 평소보다 훨씬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니까요. 보통은 전부터 시작해서 갈비찜, 잡채, 송편, 과일까지 먹는 순서도 제각각이고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먹으니까 조금 더 먹자 하다 보면 위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때 느껴지는 게 바로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책이에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위의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런데 추석에는 거의 모든 집에서 흔하게 겪는 일이라서 민간요법부터 전통 음식까지 체기를 풀어주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음식으로 체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체기 잡는 전통의 명약.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무즙입니다.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체했을 땐 무 좀 마셔라 하고 말씀하시곤 했죠. 왜 그럴까요?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요. 특히 명절에는 송편이나 잡채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이때 무즙을 조금만 마셔도 소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갈아서 즙을 내고 꿀을 한 숟가락 타서 마시면 속이 한결 편해집니다. 맛이 조금 맵고 쌉싸름할 수 있지만 효과만큼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강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친구. 두 번째로 좋은 건 생강입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갈비찜이나 전처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생강차를 권해드립니다. 끓는 물에 생강을 얇게 저며 넣고 꿀이나 대추를 함께 넣어 마시면 체기가 훨씬 덜해집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생강은 오래전부터 소화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든 체했을 때 생강차를 찾는 건 공통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매실 위산을 자극하는 상큼한 힘. 여러분, 혹시 집에 매실청 있으신가요? 매실은 여름에만 좋은 줄 아시는데 사실 추석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실에는 구연산이 풍부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해줍니다. 즉, 위가 음식을 더 잘게 부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체했을 때 매실청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속이 훨씬 편해집니다. 단, 매실은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감귤류 상큼함이 주는 소화 촉진. 귤, 오렌지 같은 감귤류도 체기 해소에 좋아요. 상큼한 신맛이 위를 자극해서 음식이 잘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추석 상에는 보통 사과, 배, 감 같은 과일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귤을 곁들이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귤은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위산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으니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차 속을 달래주는 부드러운 해결책. 차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추차 속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꿀차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보리차 담백하게 속을 정리해주고 과식으로 인한 갈증도 해소해줍니다. 중요한 건 차갑지 않게 따뜻하게 마시는 겁니다. 찬 음료는 위를 더 위축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가 안 돼요. 체했을 때 피해야 할 습관.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체했다고 해서 무조건 눕는 분들 많죠? 그런데 바로 눕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바로 눕기 음식이 위에 그대로 머물러서 역류하기 쉽습니다. 찬 음료 폭음 속을 차갑게 만들어 소화를 더 방해합니다. 억지로 더 먹기 좀 더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대신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음식을 먹고 바로 눕지 말고 집 앞이라도 10분 정도 걸어주면 소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추석 때마다 체해서 늘 약국부터 찾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는 식탁 한쪽에 매실청을 준비해두고 식사 후엔 가족 모두가 소화차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해부터는 체했다는 말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명절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체했을 때 좋은 음식은 무즙, 생강차, 매실, 감귤류, 따뜻한 차가 있고 좋지 않은 습관은 눕기, 찬 음료 폭음, 억지로 먹기입니다. 추석에 과식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라도 체했다면 이렇게 간단한 음식과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추석은 배불리 먹는 날이 아니라 건강하게 즐기는 날이라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맛있게, 그러나 가볍게의 지혜. 여러분, 추석 음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기름이 지글지글 튀겨지는 전, 달콤하면서 짭조름하게 졸여낸 갈비찜, 쫄깃한 잡채, 그리고 송편까지. 듣기만 해도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칼로리가 높고 기름기가 많다는 거예요. 맛있지만 건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추석 음식을 건강하게 조리하고 먹는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우리 집에서도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작은 아이디어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조리할 때의 작은 변화, 큰 차이. 명절 음식은 정성이 곧 맛이잖아요. 그 정성에 조금만 건강한 습관을 더하면 같은 음식이라도 훨씬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기름 사용 줄이기. 전 부칠 때 기름을 아낌없이 두르는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을 맛있게 먹으려면 꼭 그렇게 기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어프라이어 활용. 요즘 집집마다 있는 에어프라이어에 전을 살짝 구워내면 기름은 거의 쓰지 않고도 바삭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코팅팬 활용. 좋은 프라이팬을 쓰면 기름을 최소한으로만 발라서 조리할 수 있어요. 키친타월에 기름을 묻혀 팬에 얇게 펴바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름 종류 바꾸기. 꼭 써야 한다면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보다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쓰는 게 낫습니다. 간을 깊게, 짜지 않게.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음식은 간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을 줄여도 맛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육수 활용.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을 넣고 낸 육수를 쓰면 간장을 줄여도 맛이 깊어집니다. 양파, 대파 활용.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서 설탕을 줄일 수 있어요. 향신료 활용. 마늘, 생강, 후추 같은 재료를 적극적으로 쓰면 짠맛에 의존하지 않고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튀김 대신 구이. 꼭 기름에 지글지글 튀겨야만 명절 음식일까요? 사실 전이나 튀김도 오븐이나 팬에 살짝 구워내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특히 호박전이나 버섯전은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칼로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고기 손질하기. 갈비찜 같은 고기 요리를 할 때 기름 제거만 잘해도 건강 부담이 크게 줄어요. 고기를 조리하기 전 겉에 붙은 기름을 잘라내주세요. 조리 중간에 한번 식혀서 위에 뜬 기름을 걷어내면 훨씬 담백해집니다. 양념도 너무 달지 않게 조절하면 혈당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추석 음식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조리할 때는 기름을 줄이고 간은 깊게 하되 짜지 않게. 고기는 기름기를 빼고 튀김 대신 구이를 활용하기. 명절, 어르신들의 자리. 추석이 되면 집안에서 가장 바쁘고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 모이면 제일 기뻐하시면서도 사실 제일 피곤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자식들과 손주들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반갑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시간 제사 준비와 손님 맞이, 음식 준비 때문에 몸이 금방 지치시죠. 게다가 명절 음식은 젊은 사람도 소화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에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명절을 조금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치아 건강 고려하기.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불편해지는 게 바로 치아입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씹기도 어렵고 소화에도 부담이 되죠. 갈비찜 부드럽게 오래 조리해서 고기를 쉽게 발라내도록 하고 미리 잘게 썰어서 드리는 게 좋아요. 송편 찹쌀 송편은 쫄깃해서 치아에 부담이 되니 너무 질기지 않게 찌고 작게 잘라드리면 좋습니다. 나물류 고사리, 도라지 같은 나물은 너무 질기게 조리하지 말고 부드럽게 삶아내면 드시기 편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드실 때 편하도록 미리 손질해드리는 배려예요.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을 위한 음식. 어르신들은 위와 장의 운동 능력이 젊은 시절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과식해도 소화가 안 되고 체하기 쉽죠. 이럴 때 좋은 음식들. 연근조림, 무조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이 풍부합니다. 두부 요리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소화도 잘 됩니다. 두부전, 두부조림이 특히 좋아요. 미역국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수분 보충도 됩니다. 특히 짜지 않게 끓이면 어르신들께 제일 좋은 국물 요리가 됩니다. 죽 혹시 체하셨거나 소화가 힘들어 보이실 때는 잡곡죽이나 채소죽을 준비해드리면 금방 편안해집니다. 관절허리 관리. 명절이 되면 제일 힘들어지는 부분이 바로 관절과 허리입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무릎과 허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 서서 음식을 만들거나 쪼그려 앉아 제사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음식 준비를 혼자 다 맡기지 말고 가족들이 분담해서 함께하기. 조리대 높이를 조절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중간중간 5분씩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챙겨드리기. 작은 배려지만 이게 어르신들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제 지인 한 분은 추석 때마다 어머님께서 제사 준비로 무릎이 퉁퉁 붓곤 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해부터는 큰 상을 차리지 않고 가족끼리 조금 간소화된 밥상을 차려서 함께 먹기로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이번엔 무릎이 안 아파서 좋다 하시면서 오히려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늘었다고 해요. 음식은 줄었지만 가족의 따뜻함은 더 풍성해진 명절이 된 거죠. 정리하자면 어르신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치아 부담 줄이기 음식은 작게, 부드럽게, 먹기 편하게. 소화력 고려하기 두부, 나물, 죽 같은 소화 잘 되는 음식 준비하기. 관절허리 보호 무리하지 않도록 역할 분담과 환경 배려하기. 결국 어르신 건강이 곧 가족 전체의 행복이에요. 명절이란 건 음식을 많이 차려내는 날이 아니라 함께 웃고 행복을 나누는 날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명절 후유증이라는 말 왜 나왔을까? 여러분,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명절 후유증이에요. 몸은 무겁고 체중은 늘어나 있고 소화는 안 되고 마음까지 괜히 지치는 느낌 혹시 공감되시나요? 사실 명절 후유증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음식 생활 패턴 심리적 긴장감이 한꺼번에 쌓여서 생기는 종합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단순히 하루 쉬는 걸로는 안 돼요. 식습관, 생활습관, 마음 관리를 모두 챙겨야 진짜 회복이 됩니다. 오늘은 명절 후 어떻게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체중 관리 빼야 한다보다 돌려놓자. 명절만 지나면 체중계 숫자가 늘어난 걸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죠. 전, 송편, 갈비찜, 잡채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드셨으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빼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원래 리듬으로 돌려놓는 것이에요. 하루 두 끼 가볍게. 명절 끝나고 바로 굶거나 과격하게 다이어트하는 건 좋지 않아요. 대신 하루 두 끼는 가볍게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잡곡밥 나물. 흰쌀밥 대신 현미보리 같은 잡곡밥을 드시면 포만감은 오래가고 칼로리는 줄일 수 있어요. 나물 반찬과 함께라면 소화도 편안합니다. 과일로 간식 대체.
떡이나 전 대신 사과, 배 같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면 칼로리도 줄이고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어요. 핵심은 체중을 단기간에 확 줄이려는 게 아니라 명절 전의 몸 상태로 천천히 되돌리는 것입니다. 피로 회복 잘 쉬는 게 절반. 명절이 끝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는 분들 많죠. 장거리 운전, 음식 준비, 친척들 챙기기 사실 몸은 쉬질 못했어요. 그래서 명절 후에는 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는 반드시 푹 쉬기. 명절 끝나고 바로 업무에 복귀하면 더 힘들어요. 가능하다면 하루는 온전히 휴식의 날로 두세요. 잠으로 회복하기. 수면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평소보다 1~2시간 더 자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따뜻한 목욕과 스트레칭.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빨리 회복됩니다. 스트레스 해소 마음도 소화가 필요하다. 명절이 단순히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시댁, 처가, 친척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오랜만에 듣는 불편한 말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후에는 마음도 소화해줘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갖기. 명절 동안은 늘 사람들 틈에 있었으니 끝나고 나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세요. 조용히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요. 가벼운 운동. 운동은 단순히 몸매를 위한 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정리하세요.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기. 명절 동안 힘들었던 점을 억지로 참지 말고 가볍게라도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아요. 이번엔 좀 힘들었어 하고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작은 회복 습관 만들기. 명절 후 회복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저녁 산책 20분. 저녁마다 20분만 걸어도 소화가 잘 되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녹차, 대추차, 보리차 같은 따뜻한 차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줍니다. 스마트폰 줄이기. 눈과 뇌도 쉬어야 해요. 명절 후 피로가 오래가는 건 사실 스마트폰 과사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작은 회복 습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추석 음식과 건강에 대해 길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석은 참 따뜻하고 소중한 명절이지만 동시에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음식은 궁합을 맞춰서 먹고, 질환이 있다면 체질에 맞게 조절하고, 혹시 과식했다면 무생강매실 같은 음식으로 회복하고, 어르신들은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챙기고, 명절이 끝나면 체중 피로 스트레스까지 회복 루틴으로 관리한다면 이번 추석은 분명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명절은 음식을 많이 먹는 날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날이다. 음식을 조금 덜 먹어도 괜찮고 상차림이 간소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웃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의 이번 추석, 배부름보다 행복이 더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